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한 썸네일을 가지고 왔죠. 뻥튀기가 아니라 뻥이요를 밤늦게 남편이 사왔어요. 그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설득의 심리학.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남편이 뻥이요를 사오라고 하면 내 부인님 이러고 사오는 사람이 아니죠. 싫다. 네가 사와라. 혹은 내일 먹어라. 굳이 이 방에 왜 먹냐. 이렇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무조건 뻥이요를 사오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이 책이에요. 지금 크로마키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네, 이 설득의 심리학이란 이 책은 크로마키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스를 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설득의 심리학.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네, 그래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읽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세요? 내가 뭘 요구하면 다른 사람이 거절하나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나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설득의 심리학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책은 2예요. 설득의 심리학 2.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노아 골드스타인, 스티브 마틴 이렇게 3명이 같이 지은 책이네요. 예스는 정말 단순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료, 고객, 소비자, 심지어 가족들에게 이 말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설득 과정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할 때 가족이 그래, 그렇게 해, 알았어 라고 잘 안 나죠. 동료,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판매할 때도 상대방이 네, 사겠습니다. 이걸 이끌어내는 게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인생이 편해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집니다. 자, 홈쇼핑 같은 데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요,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주세요. 그래서 상담원 그 전화번호가 딱 떠 있어요. 자, 여러분,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전화해주세요 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는, 전화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상담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다시 전화주세요. 상담원이 굉장히 바쁘대. 전화에 불이 난 거죠. 다시 전화해주래.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한 번에 전화 연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통에 불 났다잖아. 나처럼 이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고 있어. 나도 막 전화하는 거야.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그럼 속으로 우와, 다른 사람들은 다시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받는데 나 운 좋게 한 번에 연결이 됐네라고. 지금 사야겠다. 지금 사야 돼라는 것이. 자, 이게 이미지로 우리가 언어를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게 바로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호텔 같은 데서요, 수건을 늘 빨거나 그 침대 같은 것도 계속 빨면 환경이 오염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1박, 2박, 3박 여러 박 묵을 때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세탁을 하지 않도록 많이 요즘 권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제 쓰면 좋대요. 문구를.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뭐를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요. 이 앞에 다른 많은 분들이라고 써야 돼요. 남들도 다 환경보호를 하고 있어. 너도 동참해. 라는 거죠. 그러면 정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의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한 그 예시랑 비슷하죠? 지금 상담원이 전화를 못 받으니까 다시 전화 주세요. 다른 분들도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수건이랑 이불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도 BH 치킨 치즈볼 그거 남들 다 먹어봤대. 나만 안 먹어봤어. 사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캠페인에 이런 게 써 있었대요. 어떤 유적지 같은데? 공원 같은데? 애리조나의 화석의 숲 국립공원.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었대요. 나무 조각을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우리의 유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조각 하나씩만 가져가도 매년 14톤가량의 적화된 나무가 유실됩니다. 매년 14톤이 나무가 유실될 정도로 사람들이 나무 조각을 많이 훔쳐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표지판을 읽고 있던 법 없이도 살 여자친구가 그 어떤 학생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속삭였대요. 우리도 하나씩 챙겨야겠어 라고. 나무 조각 하나씩 들고 집에 가야겠어. 자,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회적 증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많이 일어나서 14톤이나 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무 조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나무 조각 안 가져가는 내가 바보 아니야? 가져가야겠네. 이거 되게 소중한 건가 보다. 들고 가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의도하지 않은 악화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괜히 말한 거죠.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몽포 해수욕장인가? 어디 남해 어떤 해수욕장에 갔었는데요. 돌이 동글동글해요. 진짜 반들반들 동글동글해. 까만 돌. 몽돌 해수욕장인가? 하여튼 무슨 해수욕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돌을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써있었어. 솔직히 해수욕장에 가거나 어디 갈 때 돌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돌을 가져가야겠다. 돌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겠는데 이 돌이 좋은 돌인가 보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져간다. 차라리 말을 말자. 자, 어떤 프로그램은요, 이제 무료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사실 컴퓨터나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무료다, 대박 좋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거면 별거 아니겠지. 뭐 무료 체험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해 보래요. 30만 원 상당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립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가치를 표시하래요. 사실 여러분, 무료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무료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다 있어요. 무료 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짜로 알려주는 게 어디 있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무료로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들으나 마나, 아유 쓰나 마나, 그냥 나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얼마짜린데 지금 무료, 원래 얼마짜린데 할인,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를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좋은데 가치는 알려줘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뭘 배울 때 공짜로 배운 건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뻥을 뽑으려고 막 공부를 하니까 예습복습에다가 실행력이 아주 어마어마해집니다. 사실은 비싼 강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얻어갑니다. 회사에서도요, 우리 상사한테 내가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는데 투숙을 해야 돼요. 숙소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니까 얼마짜리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창문이 있는 곳을 예약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조금 비싼 거. 그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대요. 3가지 옵션을 하래요. 첫 번째는 아주 안 좋은 옵션. 창문이 없는 선실. 두 번째는요. 누가 봐도 너무 좋지만 너무 비싼 옵션. 발코니가 있는 선실. 이게 배 안에 있는 그런 숙소인가 봐요. 자, 이 2개를 양옆에 배치하고요. 이 가운데다가 대안을 넣으래요. 창문은 있지만 적당한 거. 그럼 상사가 당신이 원하는 옵션을 허락해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설마 상사가 최고 안 좋은 거 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2개만 던지면 한 3개는 던지라는 거죠. 비싼 거 빼고 최고 안 좋은 거 빼고 중간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뻥이어를 얻어올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뻥이어 얻어올 수 있는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뻥이어를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뻥이요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 자, 제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뻥이요 사줘. 뻥이요 안 사줄 거면 나 피자 시킬게. 고구마 피자. 뻥이요 사올려? 제가 이 네 문장을 정말 빠르게 숨도 안 쉬고 보냈어요. 왜? 뻥이요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보자마자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자, 이게 부부의 일상이죠. 네, 뭐 사다 달라고 하면 안 사줍니다. 귀찮거든요. 제가 이제 할 일이 좀 많고 내일 EBS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저녁을 과일을 먹었더니 이게 속이 허전하더라고요. 원래 뻥이요 좀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에 뭐 놓고 와도 안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뭐 내일 가져가면 되지. 뭐 항상 이런 내일 뭐 말로는 내일인데 내일도 이제 안 오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인 사람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뻥이요를 안 사주면 나는 피자를 시키겠다라고 했죠. 거의 협박에 가깝죠. 선택지를 준 거야. 뻥이요 과자를 사줄 거냐 아니면 내가 피자를 배달시키도록 할 거냐. 근데 우리 남편 짠돌이거든요. 돈 쓰는 거 싫어하고 피자 또 시켜 먹는 거 정말 싫어해. 배달 같은 거 시켜 먹는 거 정말 싫어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가 얘기한 거죠. 고구마 피자는 한 2만 원이 넘어요. 제가 알볼로 고구마 피자 많이 먹어요. 치즈 크러스트로 해가지고. 남편이 처음에 바쁘다고 했다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제가 뻥이요를 이제 시킨다고 하니까 바로 사러 가서 사왔어요. 저는 뻥이요를 너무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의 심리학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회사 출장 갈 때도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뻥이요 사줘 하면 안 사준다니까. 뻥이요 안 사주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자를 시킬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돼. 피자는 절대 안 사주지. 피자 안 사주니까 뻥이요가 저한테 하죠. 너무 좋아. 저 정확하게 얘기해. 나는 뻥이요 빨간색 말고 다른 맛은 싫고 뻥 소리도 먹기 싫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슈퍼에 갔는데 뻥이요가 없으면 남편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보고 가라 그랬어요. 슈퍼에.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뻥이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뻥이요가 이제 없는 슈퍼가 많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병원에서요, 살을 빼지 않을 경우에 뭐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막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럴 때 위험한 것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이어트와 운동 방법을 알려주래요. 그래, 이렇게 하면 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병이 안 생기냐고. 그죠?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따라하기 쉬운 계획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설득을 할 수 있대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탄 거 먹으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은 거 제가 해본 것 중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다른 걸 그만큼 덜 먹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기. 잠을 많이 자면요, 그만큼 밥 먹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제가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고서 일을 하는 날은 4시간, 5시간 시간에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잤으니까. 그때 배가 고파서 한 끼라도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막 피곤하니까 막 단 것도 먹고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케이크도 한 조각 먹고 막 그렇죠. 밥도 막 한 끼 먹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손으로 적으면 좋다고 해요. 설문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설문지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개인적인 정성이 들어간 포스트잇을 붙이면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설문지 이제 필요한 사람은 연구하시는 분들 설문지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라 이런 식으로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설문지를 응답해줘서 고맙다는데 그냥 좀 시간 내서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 뭐를 할수록 개인적인 정성을 표현할수록
근데 그것이 돈으로 하고 이런 효과보다는 지금 손으로 쓴 포스트잇이 이렇게 효과가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 우리가 뭐를 받을 때 포스트잇 이렇게 받을 때 되게 정성을 많이 느낍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서빙하는 직원이 손님들에게 사탕을 2개씩 주었대요. 개당 10원밖에 안 하는 사탕을 하나 더 줬더니 팁이 평소보다 14.1%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사탕을 2개를 한 번에 줄 게 아니라 하나를 주고 서빙 직원이 마지막에 사탕을 주고요.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머니에서 2번째 사탕을 꺼내서 손님들 앞에 하나씩 놓아준대요. 이 행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 이렇게 멋진 손님들에게는 사탕을 한 개 더 드려야겠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팁의 평균 X가 평소보다 23%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 이제 술집인가 그런 데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를 딱 주면서 이 말을 던졌어요. 이쁘니까 손님은 이쁘니까 서비스 줘야지 이러면서 줬어요. 어머 나 그날 돈 많이 썼잖아. 지갑이 막 열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예쁘다는 말을 그냥 뭐 이렇게 쓱 주면서 서비스로 그냥 뭐 국물을 줬나 마카로니 과자를 줬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를 쑥 주면서 손님은 이쁘니까 내가 서비스 줘야지 이러면서 준 거야. 참 내 속으로 저 사람 참 여우다. 남잔지 여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나 이쁘니까 서비스 준대. 여기에 이제 완전 푹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쬐끔한 거 뭐 찌끄레기 하나 받고 메뉴 10,000원, 20,000원짜리 하나 더 주문하는 거예요. 기분이다. 예. 요런 게 필요해요. 돈 많이 벌겠죠. 혹시 장사하시는 분 있으면 계속 하세요. 손님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내가 서비스 줘야지. 끝납니다. 나는 식당에도 정말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걸 책으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슨 말 하면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똑한 설득을 하려면 비교를 하라고 해요.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근데 설득엔 비교가 좋대요. 야구 선수들이 워밍업 스윙을 하기 전에 배트에 무거운 고리를 끼운대요. 배트를 무겁게 휘두르다가 고리를 뺀 다음에 실제 경기에서는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마라톤이나 축구 선수들도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잖아요. 다리 무겁게 뛰다가 실제로 경기할 때는 너무 가볍게 뛰는 거죠. 자, 이거를 대조 효과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요. 10kg짜리 역기를 든다고 했을 때 그 전에 20kg짜리 역기를 들었다면 10kg 딱 드는 순간에 와 가볍다. 무게가 반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10kg짜리 들기 전에 5kg짜리 역기를 들었다면 2배로 무겁네 이러고 들을 거예요. 못 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심리학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대조효과, 비교라고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뼈 빠지게 힘들게 몸 아프고 진짜 많이 일하고 돈 조금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하고 지금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물론 지금도 조금 바쁘고 뭐 방송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조 효과죠. 힘들게 살다가 편의점 알바해서 돈 벌다가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돈 벌다가 지금 어쨌든 입으로 이렇게 하고 글 쓰고 유튜브 하고 하니까 세상 천국이야 천국. 남이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기를 해요. 잘못했다고 혼나기를 해. 그죠?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을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이냐면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관성. 우리는 일관성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일관성 없는 사람 최고 싫어. 자, 나 자신도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민들에게 가서 안전운전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작은 표지판을 세워도 되겠냐고 얘기를 했대요. 창문 앞에다가 어떤 동네에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안전운전자가 되어주세요. 괜찮아요 라고 했대. 그냥 부담 없는 거라서. 근데 2주일 후에 또 다른 조교가 그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위에 그 표지판을 세워도 되냐고 물었대요. 사실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벽 쪽에다 세우는 거랑
너른 잔디 위에 표지판을 뚝 세우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처음부터 잔디 위에 세우겠다고 하면 아우 미관상 해친다. 왜 잔디 위에 그런 걸 하냐라고 했을 텐데 처음에 이 안전운전이라는 가치에 함께 하기로 동의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서 창문 앞에 세우기로 한 그것을 위치를 옮기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주민들은 나 자신이 의식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이 캠페인을 선하게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일관적으로 행동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말 바꾸면 안 돼. 말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오케이 했다가 노 하기 힘듭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었겠죠. 저는 밤 10시에 영상 업로드 할게요. 11시에 라이브 할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김유라TV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